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홍퀸이에요. 지금 읽어드리고 싶은 책은 맛집에서 만난 알고 먹으면 더 맛있다. 한 입에 쏙 지리 여행. 네, 제목만 봐도 재밌어 보이죠? 책 표지도 재밌고, 네, 정말 재밌고 유익한 책입니다. 지리 수업이라는 책이고요. 남원상 지음, 전국 지리교사 모임 추천. 네, 맛집과 지리에 관심 있는 분들 읽으면 참 좋을. 네, 그 중에 제가 조금만 읽어 드릴게요. 따뜻한 바람에 고운 물길 보며 경남 통영 충무김밥. 날씨에 딱 맞는 한 끼. 아우, 읽기도 전에 군침이 돕니다. 맛있는 충무김밥 이야기 읽어볼게요. 한반도 서해안과 남해안의 해안선은 반듯하게 단조로운 동해안과 달리 들쑥날쑥 무척 복잡합니다. 크고 작은 섬과 반도, 만과 고지 아주 많아요. 이렇게 생긴 바닷가를 리아스식 해안이라고 부릅니다. 리아스는 스페인어 리아에서 비롯된 말로 강물이 흘러내려 가다가 바다 쪽으로 나가는 부분인 강 어귀를 뜻합니다. 스페인 북서부 갈리시아 지방의 서쪽 바닷가에 해안선이 복잡하게 생긴 강 어귀가 많은 데에서 리아스식 해안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런 형태의 해안은 하천의 침식 작용으로 생긴 산과 골짜기 등이 지각 운동이나 기후 변화로 바다에 잠기면서 나타나죠. 그렇다면 한국의 행정구역 중에서 섬이 가장 많은 곳은 어디일까요? 답은 1000개가 넘는 섬으로 구성된 한반도 서남쪽의 전라남도 신안군입니다. 그 다음으로 섬이 많은 지역은 경상남도 통영시입니다. 남해와 접한 통영에는 570개의 섬이 있습니다. 섬이 많은 해안 도시이다 보니 통영 사람들은 바다와 때려야 뗄 수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멸치, 굴, 멍게 등 다양한 수산물이 많이 나서 예로부터 수산업이 발달했고, 근대 이후에는 푸른 남해 바다와 가지각색의 섬으로 가득한 한려해상국립공원 덕분에 관광업이 지역 주민들의 새로운 소득원이 되었습니다. 그런 특징을 배경으로 탄생한 통영의 대표적 먹거리가 충무김밥입니다. 이 김밥은 흔히 알고 있는 김밥과는 맛과 모양새가 많이 다르죠. 김밥이라고 하면 밥과 다양한 재료를 김 위에 얹어서 동그랗게 말아놓은 뒤 한 입 크기로 썬 음식을 연상하게 마련인데요. 충무김밥은 손가락 크기로 앙증맞게 만든 꼬마 김밥에 고춧가루로 양념한 오징어와 어묵 무침, 석박지를 반찬처럼 곁들여 먹습니다. 이런 독특한 김밥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선 서로 조금씩 다른 이야기들이 전해집니다. 1940년대에 어느 어부의 아내가 개발했다는 주장이 그중 하나입니다. 당시 한반도는 일제가 벌인 전쟁에 휘말리고 일제로부터 독립한 뒤 다시 미국과 소련의 군대가 나라를 임시로 다스리는 것, 군정을 받고 그로 인해 일어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세력의 치열한 이념 갈등으로 국토가 둘로 갈라지는 혼란을 겪었어요. 사회가 어수선하니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려워져서 많은 사람이 배고픔에 시달렸습니다. 고기잡이에 의존해 살아가는 통영의 바닷가 마을도 마찬가지였죠. 어부들은 바다에 나가 온종일 혹은 며칠 동안 머물며 해산물을 충분히 잡아들인 뒤에야 항구로 돌아왔는데,
그동안 배 위에서 먹을 것이 부족할 때가 많았어요. 그런 남편을 안타까워한 아내가 꼴뚜기, 쭈꾸미 등으로 만든 매콤한 해물 무침과 무김치를 넣고 싼 김밥 도시락을 바다에 나가는 남편 손에 쥐어줬다고 합니다. 어촌이라서 해산물은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아내가 애써 챙겨준 김밥을 먹지 못하고 그냥 버릴 때가 많았어요. 자주 상했거든요. 통영 앞바다는 쿠로시오 해류에서 갈라져 나온 동한 난류가 지나가는데 이 해류는 따뜻한 성질의 바닷물이라서 근처 육지의 기온까지 높입니다. 이 때문에 통영의 날씨는 온난한 해양성 기후를 보이는데요. 한겨울인 1월의 평균 기온조차 섭씨 3.5도씨로 따뜻한 편이고 연평균 기온도 섭씨 15도씨 정도로 높습니다. 이처럼 날씨가 따뜻한데 해안 지역이라 습도까지 높으니 김밥이 금세 쉬어버린 것입니다. 가뜩이나 물기가 많은 해물 무침이 밥과 맞닿아 있어 상하는 속도가 더욱 빨라졌죠. 이 말을 들은 아내는 고민을 하다가 김밥에 아무런 간도 하지 않고 김밥에 넣던 해물 무침을 반찬처럼 따로 줍니다. 습기가 덜 나와서인지 다행히 이 도시락은 잘 상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다른 어부들도 따라하면서 충무김밥이 탄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부의 아내 이야기와 다른 주장도 해물 무침 김밥이 잘 쉬지 않도록 김밥과 속 재료를 따로 포장한 데서 비롯했다는 점에선 비슷해요. 그러니까 충무김밥은 통영의 따뜻하고 습한 해양성 기후와 해산물이 풍부한 환경이 자아낸 향토 음식인 것이죠. 그런데 좀 어색한 점이 하나 있죠? 왜 통영김밥이 아니라 충무김밥일까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 유명한 명언의 주인공 이순신 장군이 충무라는 이름의 기원입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터지자 당파 싸움에만 몰두하던 조선은 국토의 대부분을 왜군에게 점령당하고 멸망할 위기에 처합니다. 이때 이순신 장군이 통영 인근 바다에서 수군, 즉 해군을 이끌고 왜군을 잇따라 물리쳐 나라를 구해내죠. 특히 1592년 7월 8일 한산도 앞바다에서 벌어진 전쟁에서 조선 수군은 왜군의 배 47척을 격파하고 12척을 빼앗으며 큰 승리를 거둡니다. 패전을 거듭하던 육지의 조선군은 한산도 대첩을 전해 듣고 사기가 올라 왜군에게 거세게 맞섭니다. 덕분에 왜군 쪽에 기울어 가던 임진왜란의 전세가 서서히 뒤집혔습니다. 조선 왕실은 왜군을 막아내려면 수군의 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1593년 한산도에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등 3도의 수군을 관리하는 기관인 삼도 수군 통제영을 새로 마련하고 왜군을 벌벌 떨게 만든 이순신 장군에게 첫 통제사, 즉 통제영의 사령관을 맡겼어요. 왜군이 바닷길로 남해, 서해, 한강을 지나 한양까지 가려면 반드시 통영 앞바다를 거쳐야 하니 가장 중요한 길목에 통제영을 설치한 것이죠. 통제영은 본부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 삼도의 수군을 모두 지휘하는 본부가 삼도 수군 통제영이었습니다. 이 기관은 전쟁 중에 몇 차례 위치가 바뀌다가 1605년 거제현 두룡포, 지금의 통영시 문화동에 완전히 자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삼도 수군 통제영이란 기관 이름이 너무 길어 발음하기 어려우니 통제영으로 부르다가
다시 통영으로 짧게 줄였어요. 통영시의 지명이 여기서 유래합니다. 세월이 흘러 한국전쟁 때 이북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이 통영읍에 정착하면서 작은 어촌의 인구는 약 7만 명에 달할 정도로 크게 늘었어요. 이에 정부와 국회에선 이 지역의 행정구역을 읍에서 시로 바꾸자는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새 도시의 이름은 한산도 대첩을 이끌어 나라를 지키고 삼도 수군 통제영을 처음 지휘한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기려 충무시로 정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설명을 덧붙이자면 고려와 조선은 나라의 무공, 즉 전쟁에서 이뤄낸 훌륭한 업적, 무공을 세워 영웅들이 세상을 떠나면 충무공이란 시호, 즉 업적을 칭송하기 위해 붙인 이름, 시호를 내렸어요. 총 12명, 고려 3명, 조선 9명이 충무공에 봉해졌는데 그중 한 사람이 이순신 장군입니다. 바로 그 충무공에서 이름을 따온 충무시가 1955년에 탄생한 거죠. 그러다 40년 후인 1995년 충무시는 다시 주변의 통영군과 통합되면서 옛 이름으로 바뀌어 통영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무김밥은 통영이 충무시였던 시절에 얻은 이름입니다. 충무항, 지금의 통영항의 어민들이 먹던 이 김밥이 처음부터 충무김밥으로 불린 것은 아닙니다. 1973년 11월 15일자 조선일보 기사에는 뱃머리 김밥이라고 소개되기도 했죠. 여객선을 타고 충무항을 드나드는 성객들이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만큼 이 김밥은 성객들에게 인기다. 김밥이라야 쌀밥을 김에 말아 손가락만큼씩 토막토막 자른 것이지만 뱃머리 김밥이 유명해진 것은 김밥보다 꼬치에 낀 반찬 때문이다. 대나무를 가늘게 쪼개 다듬은 10cm 정도의 꼬치에 고춧가루를 듬뿍 묻힌 무김치, 오징어 새끼, 문어 새끼, 홍합 등 5가지를 끼웠다. 이는 다른 곳에선 찾아볼 수 없는 것. 통영 인근의 남해 바다는 한려수도, 즉 통영 한산도에서 전남 여수에 이르는 바닷길, 한려수도의 일부입니다. 한려수도는 우아하고 고운 물길이란 뜻이죠. 그 이름처럼 리아스식 해안인 이곳은 수많은 섬과 바다가 어우러진 훌륭한 경치를 보여줍니다. 1968년에 한려해상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당시 충무항에는 유람선을 타러 오는 관광객이 크게 늘었어요. 항구 주변에는 관광객들이 배 위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김밥을 파는 노점상들이 덩달아 생겼죠. 기후 때문에 상하지 않게 김에 만 밥과 해물 반찬을 따로 먹도록 해서 팔았는데 이게 관광객들 사이에선 별미라고 소문이 납니다. 그때만 해도 딱히 이름이 없어서 유람선 뱃머리에서 먹는 김밥이라며 뱃머리 김밥으로 불린 듯해요. 이 김밥은 1981년 전두환 신군부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 일주기로부터 대중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개최한 민속축제 국풍파리를 통해 전국에 알려집니다. 향토 음식 장터에서 주목받으며 충무김밥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죠. 충무김밥은 통영항, 옛 충무항 일대의 풍경을 바꿔 놓았습니다. 조선시대의 군항이었던 강구안 바닷가에는 충무공이 왜군을 무찌를 때 탔던 거북선과 판옥선의 모양이 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고 있는데요. 근처의 바닷가 도로에는 충무김밥 거리가 조성되었어요. 맛집 거리에서 원조 충무김밥을 먹어봐도 좋겠지만 유람선을 타고 바다에 나가 한려수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만끽하며 먹는 충무김밥 맛은 더욱 특별할 것 같습니다. 풍경도 풍경이지만
바로 그 바다에서 나라를 구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시호를 이름에 품은 김밥이니까요.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재밌죠? 네, 충무김밥에 관한 글. 충무김밥이 땡겨서 읽는 내내 침이 고여서 혼났습니다. 다양한 지리 수업. 네, 다양한 곳의 지리에 관련된 지식과 맛집 여행. 네, 청소년에게 강추하는 책이고 어른들이 읽어도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는 책이 되겠습니다. 네, 맛집에서 만난 지리 수업.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강추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책 읽어주는 여자 홍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